네, 안녕하세요. 로지브리지 아나운서 허재현입니다. 오늘은요, SK증권 스마트시티 추진실에서 스마트 커머스 부분을 전담하고 계시는 유승우 연구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신세계와 SPC그룹이 각각 계열사 이마트와 섹터9을 통해서 퀵커머스 빠른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마트는 스코우, 섹터9은 해피크루를 시작한다고 하고 이렇게 기존의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퀵커머스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근거리 빠른 배달 서비스 수요가 정말 늘고 있는지 혹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분석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 퀵커머스라는 게 되게 철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빠른 배송이라는 거는 본능입니다. 마치 쿠팡이 로켓 배송을 만든 다음에 2박 3일 택배 배송 오는 게 굉장히 느리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퀵커머스는 그것보다 훨씬 배송 시간이 빠르죠. 이제 뭐 짧게는 20분, 뭐 길게는 이제 뭐 4, 50분 사이에 이 주문한 상품이 배달이 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빠른 배달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있었다. 다만 그 코로나라는 부분이 음식 배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좀 큰 트리거가 되었고 그 여파로 이 퀵커머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소비자 근거리 빠른 배달 서비스 이런 부분은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사실은 이게 퀵커머스가 등장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커머스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순간 당일 배송도 느리다라고 느끼는 구간이 분명할 겁니다. 퀵커머스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식이나 뭐 이런 식료품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서도 이 퀵커머스 영역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으로 저는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퀵커머스가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배달 인력 모집이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선도하는 어떤 기업들이 유리할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요. 뭐 요즘에 또 배달료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뭐 통닭 한 마리 시키면은 이제 배보다 배꼽이 큰 거냐 뭐 이런 느낌 들 정도로 상당히 좀 배달비가 소비자한테도 부담이 되는. 근데 반대로 음식을 파는 식당 입장에서도 배달비 올라가는 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배달 인력이 부족하다, 소위 쇼티지라고 하죠. 배달 인력 부족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떤 국면으로 흘러가게 되고 어떤 기업들이 유리할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모빌리티의 어떤 변화와 축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이제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배달 인력이 아니라 이 배달 장비를 누가 얼마큼 가지고 있냐 싸움을 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사실 배달의 민족을 포함한 이러한 커머스 기업들이 모빌리티, 정확히는 자율주행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이 자율주행 배달에 대한 그 어떤 인프라 투자나 혹은 R&D가 그동안 이뤄져 왔던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어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다라 판단합니다. 물론 여러 이슈가 있어요.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규제부터가 좀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 자율주행 되는 건 불법이에요. 무조건 안전관리자가 탑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사람 없이 이 자재를 옮기는, 그러니까 뭐 상품을 옮기는 영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규제가 좀 변할 여지도 있고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되기 때문에 차량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규모도 좀 더 작아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 자율주행 차량과는 약간의 결이 다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R&D를 선행했던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 언급해주신 자율주행이나 만약에 정말 로봇이 발달이 된다면 배달 인력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진적으로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사실 이 자율주행이 된다라는 거는 특히나 커머스 기업들 입장에서 자율주행 쪽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하는 것은 이러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 부분이 요즘에 그 배달 음식 할 때 시켜 드실 때 음식 배달비가 하나 비싼 이유가 프로모션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쿠팡이츠 혹은 뭐 배달의 민족 뭐 또 요교도 있죠. 이제 그런 업체들이 서로 간 치킨 게임을 하면서 배달비에 대해서 직접 부담을 떠안으면서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고 식당
식당들한테도 좀 일정 정도 혜택을 줬던 부분이 있는데 더 이상은 치킨 게임이 힘들어진. 예컨대 배달의 민족은 흑자 났다가 최근에 쿠팡 이츠 영향으로 적자 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인건비에서 온다라는 거는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렇다면은 이분들은 어디 가서 일하시나? 단언컨대 이 산업혁명이라는 흐름에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분들 당장에는 잡이 사라질 수 있지만은 분명히 다른 산업으로 흡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산업이 나오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이 음식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로 인한 또 다른 고용 창출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당장에는 인력에 대한 어떤 문제는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로는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아마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직접 리비안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만든 기업인데 리비안 이제 인수해서 직접 이 화물차에 대해서 이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연구 및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아마존은 그리고 또 다른 특이한 형태가 그 드론으로 배송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 아마존의 특허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류 관련된 특허가 네. 교통 어떤 체증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니까 네. 이 공중에다가 물류센터 올려가지고 드론 배송하면 좋지 않겠냐라던가 혹은 지구 지표면의 70%가 바다인데 그 놀리지 말고 바다 안에다 창고 짓자. 수중 물류센터 뭐 이런 식으로 물류에 대한 직접 특허도 내고 연구개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드론 배송은 아마존이 하고 있죠. 다만 최근에 지적 나오는 거는 드론 배송의 어떤 효율성, 예를 들면은 이 무게가 무거운 상품은 드론이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부터 해서 상당히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실용화되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래서 아마존이 드론을 포함한 여러 장비들로 자율주행을 접목한 배송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